우리 세대는 좀 멀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나 이제 일 안 할란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막 용돈 주고 뭐 근데 이거를 많이 줘도 그 돈 받기가 너무 힘들고 적게 주면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나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부모님이 좀 은퇴 후라도 작은 일이라도 뭐 좀 하는 게 하면서 난지. 살아가시는 게 더 나을지 그 이야기를 우리 김지승 마담님 얘기해 주세요. 늙어서 집에 있어봤자 걸레질밖에 더하니?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삶 자체가 일이셨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이 한량이셨잖아요. 그 한량의 3대 미덕은 바깥 일을 더 신경 쓰고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집안에 돈 안 갖다 주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게 보증 쓰시는 거잖아요. 완성이죠, 완성. 미담이네요. 미담. 야, 진짜. 그 미덕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일찍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안 예술가의 어머니상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 집안 자손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연극계 탑으로 있었고, 김지훈 감독도 감독으로 이제 입문을 했고, 그 세계 챔피언을 했던 동생도 이제 그 챔피언을 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고, 사업도 하고 있었고, 집안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약간 고민이 되는 거야.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손들이 잘 되고 있는데 엄마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 그 일도 굉장히 힘드신 일인데 그래서 모셔놓고 왜 그러시는가 하고 용돈이 작으시냐고 더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집에 있으면 방에 걸레질이나 하고 텔레비나 보고 친구들하고 고스톱분이 더 치겠냐는 거야. 내가 회사라도 나가야지 신문이라도 들춰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굉장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감동을 해서 용돈을 용돈대로 다 더 올려드리고 엄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뵈면은 돌아가신 게 75세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딱 어디 병원에 잔병으로 병원에 가신 적은 없는데 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 시기에 암에 걸리면 거의 5년 안에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에 비상에 걸렸을 때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작정들을 하라고 5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거의 40년 가까이 더 사셨고 저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워낙이 그 적극적이시고 확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실적이 좋으신 거야. 보험왕. 네. 보험왕. 네. 그래서 꼭 거기서 1, 2, 3 안에 들으셨어요. 아니 정말 어머님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어머님처럼 확실하시고 경험 밝으시고 어머님처럼 성실하시고 매번 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상을 줘. 월급 날. 부상을 주면 그거를 애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부상에 그 글 하나 이렇게 펼쳐서 하나씩 꺼내시는 게 그게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별거 아니거든. 그냥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근데 매년 그거를 타셔서 그 아이들한테 꺼내실 때 그 모습은 자랑스러우신 거야, 당신이.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내가 가족도 먹이지만 당신이 선택한 일을 통해서 얻은 성취감.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엄마의 삶을 보면은 평생 일을 하시고 안타깝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셨고 네.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정말 그 정정하시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제분들이 뭐 다 능력이 되신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작은 일이라도 그게 수입과 관계가 없더라도 꼭 일을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직접 현영 씨는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용돈을 드리셨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저희 집도 일흔이 넘으셨고 그런데 용돈은 드려요. 용돈은 드리는데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도시에 사시다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쉬시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는 쉬시러 간 그곳에서 또 소일거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드린 건데 옆에다가 농사 지으시고 아이고. 응, 닭 갖다가 닭 사가지고 키우시고 오골개 사와서 키우시고 그래서 정말 오골개 2마리 장에 나가서 사오셨는데 그게 20마리가 돼 있고 닭이 조그맣게 닭장에서 시작했는데 비닐하우스 안이 다 닭이 막 뛰어다니고 네. 그래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달걀을 다 모아서 왜 이제 먹거리에 걱정 엄청 많이 하고 또 달걀 뭐 항생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았잖아요. 그때 아빠가 정말 뿌듯하게 막 5판씩 채워가지고 손녀맥이라고. 네, 고속버스 그 이야. 택배 있어요. 거기다 실어서 몇 시 차편으로 도착하니까 찾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소일걸 찾으시고 어머니도 거기서 이제 된장을 담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골 가서. 에? 응, 매주. 돈 벌러 가셨는데 전원 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쉬시러 가신 그곳에서조차 매주 만들어서 매달아서 말리고 장독대를 5개 시작했다가 장독을 10개로 늘리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너무 뿌듯해하고 아빠도 너무 뿌듯해하셔서 작년에는 그 아이들하고 엄마들 된장 담기 체험. 그래서 엄마 이렇게 잘하면 엄마 선생님 하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엄마 가족 몇 명을 수업료 조금 받고. 역시 또 딸이 지금 이걸 그거 만들어졌어요. 네. 진짜 딸이 야. 그러니까. 아니 그 집 옆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누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오빠 부부랑 같이 해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집에 와서 된장 담그기 체험하시고 펜션에 펜션에서 먹고 묵으시고 야, 진짜 잠깐만, 이거 사업 마인드가. 패밀리 기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야, 아니, 자회사인데. 그걸 그렇게 자- 해드리니까 네. 엄마가 거기 서서 이제 가르치게 되셨잖아요. 막 된장도 떨리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 재밌어 엄마가 하시죠?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담으시고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이야. 해주셨다. 들어보니까 현영 씨가 머리가 진짜 좋은 진짜. 게 그 어떻게 취미처럼 한 걸 이렇게 잘 돈 버는 발전시켜서 걸로 만들 수 하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저희 엄마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일찍 정년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야. 사람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 당신 보일러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보일러 고장 난 거 좀 고쳐 그랬더니 딸이 그걸 해서 딸을 체면을 구길 수는 없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할 게 생겼대요. 그러니 제 매니저를 자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더니 아버지가 제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무엇이고. 아니 그래서 아까 운전은 그런데 누가 하나? 운전. 그랬더니 연예인 딸인데 그래도 화장할 사람 줘야지 그러더니 당신이 코디해. 어머니가 그 엄마한테 화장 가방을 주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또 코디라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워낙 화장을 근데 어머니가 좀 배우신 분이에요. 아니죠. 배워요. 우리 엄마 눈썹을 그리면 꼭 짝짝이를 그려갖고 이렇게 감았을 땐 똑같은데 눈을 뜨면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하지 안 돼. 근데 그래갖고 이제 4명이 다닌 거예요. 같이 기사하고 아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을 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술집이니까 아빠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저 구석에서 꼭 약주를 이렇게 드시는 거야. 꼭 지방 가서 매니저인데 아버지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싸워서 원래 아빠가 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시비를 걸면 막아야죠. 옆에서 네. 이렇게 잠깐 일어나게 이렇게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막 싸우고 웨이터들이 갑자기 울까. 그래서 보면 아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리고 또 문제가 옛날에는 검문소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사람 신원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보내는 데가 많아, 행사가. 꾸juk 걸려. 왜요? 그래서 아니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했더니 저분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가 왜 좀. 인상이 험악하시니까 현상수배범 생기셨어요? 어떻게. 아빠가 구석에 앉았는데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원도 쪽이면 못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을 보고 아빠 때문에 늘 그래요. 그래갖고 그 생활도 한 1년인가 조금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빠 그냥 다른 걸 하시고 제가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아빠가 위암이 걸리셨고 엄마가 이제 간경화로 두 분이 돌아가시는데 아 그때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일을 같이 좀 많이 해서 좀 힘들었어도 같이 했었으면 안 걸리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안 움직이시고 집에서 약주만 드셨거든. 스트레스 받는 거. 아 그래서 그랬나라고 좀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려는 거는 꼭 돈만이 아니라 일이 사람들의 맞아. 행복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일을 안 하고 시켰어요? 근데 안 시켜주니까. 일자리가 정말 없어요. 맞아요. 청년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김지숙 씨 어머니처럼 보험은 좋죠. 성격 좋아야 돼요. 맞아요. 인맥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다 현영 씨처럼 똑똑한 딸이 있어서 어머님 선생님도 한번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분들인데 일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 노후 준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최근까지 일하신 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 얼마 전까지 딱 한 달 전까지 일하셨어요. 75이신데 미국에 계신? 예예예. 원래는 어머님이 그 군무원이셨어요. 미군 부대 군무원 일을 오래 하셨는데 20대 초반에 옛날 공조사범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영어 시험을 봐서 미팔군에 미군 군무원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무실 근무를 이제 미군들하고 군무원 일을 하시고 30년을 근속을 했더니 이제 영주권이 미 정부에서 나왔어요. 저희 가족한테.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이민을 그러네요.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이민을 가시는데 미용 일을 배우셨어요. 쉬운 다섯 넘으셔서 미용 학원을 다니셔서 미용 자격증을 따서 처음에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가셔서 거기서 개업을 하셔서 알래스카에서? 네. 알래스카 그때 한국 들어오실 때 저희는 굉장히 추운데 뭐 반팔 입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왜 엄마 안 추워? 괜찮아. 한국 이 정도면 괜찮아. 알래스카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좀 따뜻한 데로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미용 일을 한 달 전까지 75까지 하시고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그게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나이 먹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몸도 초인적인 게 생겨서 덜 아픈 것 같고 있어요. 덜 늙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만류하진 않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예요. 아버지는 이제 그 공직 그 학교 선생님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 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가 벌써 뭐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용돈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뭐 전업주부니까 돈이 없잖아요. 용돈을 늘 드리면 그걸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쓰는 것도 배워야 쓴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쓰지 돈을 보면 은행밖에 갈 줄 모르는 사람이니 이거를 가르쳐야 슬픈 되겠더라고요. 인생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용돈에서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을 끼워서 줬어요. 쓸 그걸 갖고 백화점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뭘 필요하면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금하고 그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이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돈을 갖고 나가 써보니까 쓰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대접도 받고. 예, 대접도 받고 일단 대접을 받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을 송금을 해줘도 이제는 그냥 그걸 갖고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배워야 쓰지 맞습니다. 그냥 돈 들여갖고 못 써요. 아니면은 그게 배워서 안 배워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용돈 받으면서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랑 자식이 주는 맞아요. 용돈은 완전 다르다고 하던데 그거 좀 미안해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 늘 미안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벌은 돈을 가지고 이미 학교 다닐 다 땡겨서 받아 쓴 사람이고 그것도 긴 나한테 학교 받아가는 다녔으니까. 돈이 그냥 원금 정도 엄마가 갖다 써도 나한테 투자한 돈 원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 편하게 쓰시라고. 그리고 돈 부족하면 하나도 안 미안해. 돈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얘기해라. 난 어차피 돈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럴 때 무서운 게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홍보단? 홍보단. 부모님들이 가서 저 어느 순간에 집에 갔는데요. 저한테 용돈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방이 하나 옷방이 있는데 휴지부터 뭐 무슨 저 뭐야 은이불 금이불 뭐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뭐 정화수가 되고 꽉 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용돈 드려도 고기 갖다 다 사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공략하는 그거 있죠. 그 홍보단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판매업. 거기다가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근데 어머니가 그 상처 큰데 또 핑계는 한사 아들은 3천이다. 이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용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나도 집에서 엄마 집에서 옥장판 봤는데 옥장판. 그게 그거야. 금리불 은리불 계시고 예. 저런 부모님들도 계신 반면에 제가 이제 와서 이제 40 중반이 넘어서 오고 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어머니를 닮았나 보니까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를 요즘 깨닫게 우린 됐는데 알겠는데. 난 우리 요즘 진작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대인관계 좋고 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대신 지구력이 없어요. 맞아. 어머니가 경환이 형네 어머님처럼 우리 어머니도 미용 자격증 국가 자격증 하고 60이 넘어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바리스타 따셨다 그랬어. 역사 해설 전문 교육을 받아서 동인천 일대 그 자격증인데 지방에서 관광객 들어오면 역사 인천 역사를 또 막 잘하시니까. 이게 좋으니까 우리 엄마 충남 부여에서 시집 온 거야. 남들이 보면 한 200년을 인천에서 산 줄 알아. 좀 물어봐. 그럼 엄마 자 이제 전문성 확보됐으니 커피숍 가서 좀 일을 하던가 미용실 가서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려고 그냥 자격증 따서 그 자격증 딸 때까지 돈은 다 학원비다 보다 내가 다 드리는데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나가서 좀 하셔도 되는데 지구력이 없으시구만. 추진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 뭘 안 하려고 그래 컬렉터구나 자격증 컬렉터. 커피 바리스타 2급을 따놓고 왜 믹스를 다 드시냐고 왜 믹스를 다 드시냐고 인도네시아 커피 콜롬비아 커피 브랜드 이름 다 알고 이 향은 뭐가 어떻게 뭐 쓴맛이 그거 다 알면서 왜 믹스를 다 드시냐고 진짜 맛있어. 웃겨. 충동적이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